이거 다 지워버렸네. 그래, 맞다. 상황이론 아닙니까? 그렇죠? 야, 상황이론 요걸 여러분 활용 잘 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고생하신 보람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자기사님 중에는 정말 고위 공직에 계셨던 분도 있고 각 분야에 내노라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정말 이 자리에 명함도 내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앞에 서면 떨리가지고 내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맞다, 딴 거 없다. 내가 나이 40 나이에 컴퓨터 학원에 컴퓨터 배우러 갔거든요. 컴퓨터 학원의 강사는 20대 초반 대학생이네, 대학교 재학 중이라 그런 학생들이 컴퓨터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이 학원 강사로 일을 하더라고요. 나는 저 아버지 뻘 되죠. 나이 많이 넘어갔으니까. 내보고 그냥 맞다. 컴퓨터에서는 적응이 그래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나는 그냥 학생이 앉아가지고. 내보고, 질문 나중에 하세요. 이러더라고, 내보고. 나이 많은 사람 잘 못 따라가거든요. 질문은 괜히 또 많다고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셔요. 질문하지 말아요, 말이야. 나중에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지 마. 나중에 말할 기회 안 줘요. 그래서 컴퓨터를 먼저 배웠다는 거, 먼저 안다는 거, 그게 저도 그렇습니다. 내려봐서, 맞다. 내가 자연전업법을, 먼저 했다. 물론 내보다 먼저 하신 분도 많은데, 그래도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뭔가 좀 당당하게 말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좀 건방진 소리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상황이론 요게 자연전업법에 중요한 건데, 올해 경험하신 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 할아버지가 의였다고 하시는 분, 그런 분 수준에 해당하는 분이 질문을 해요. 지금 우리 손님 중에 감기 환자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고,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지금 신장혈을 몇 번 사회를 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온갖 질문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여튼 휴식은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책이 있는 가지고는 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책에는 그냥 안전을 위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3개월은 푹 쉬어버려라. 그렇죠? 책에 모든 설명 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윤곽만 잡아주는 거지. 안전을 위해서 3개월 그냥 쉬어버리라 이렇게 해버려. 그게 안전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3개월 쉬어라 이것도 답이 아니거든요. 시간은 흘러가고 빨리 의회는 빼야 되는데 3개월 쉬면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다 알고 벌써 3개월 쉬어라 하는 말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죠? 7일만 하라 10일 하라 이 말도 무시해버려요. 이제 아시는 분은 이 책 내용을 무시하는 단계가 온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초보 학습자에게는 일단은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지. 함부로 막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석 달로 쉬어라 했는데 꼭 석 달 쉬어야 합니까? 이런 묻습니다. 10일마다 하라 그러는데 10일만 이거.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 책 속에 3개월 쉬라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말이 있는 거 발견 못 하셨어요? 이러면 뭐 있는가요? 이런. 그래서 내가 상황이론 못 보셨어요? 이란다 이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거 다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도 다 무시해버려요. 정답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어떤 자기사님은 경험 안 하신 분은 책이 없는 혈자리 여러분 내가 연구해 왔다 이래. 그래서 그분은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그분이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거죠. 자기가 혈자리 개발했다는 거. 책이 없는 거, 자연여부 책이 없는 거. 여러분 책대로 하면 무식하다. 내 앞에서 그래, 내 앞에서 내 듣는 데서 여러분 책대로 하면 어려워요. 책에 답이 없다. 그래서 내가 책이 없는 답을 보충했으니까 이거 한 부 5만원, 3만원, 5만원 어리다 몇 장 해가지고 혈자리 책이 없는 혈자리를 자기가 그림으로 그려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혈자리는 그렇게 그림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분이 자꾸 와요. 근데 그분한테 자기사 시험, 보통 자기사 시험 일정이 잡히면 통보하는데, 그분은 전화번호 빼버렸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꼭 혈자리를 걸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팔고 가요. 한 부에 3만원 가든가 5만원 가든가. 아니, 혈자리를 책으로 그림으로 정해놓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분명히 책에 상황에 따라서 혈자리를 정해야 된다고 해놓았는데, 자, 그래. 자, 이야기
좀 길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감기혈도 그렇고, 또 뭡니까? 뭐 녹내장혈이나 뭡니까? 백내장혈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다 그래요. 혈관리를 정하는 원리라든지, 휴식을 이제 해야 됩니까? 그만해야 됩니까? 휴식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침으로 몇 번 찔려야 됩니까? 몇 번 찔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예. 또 그 질문에 또 대답하시는 분들이 또 글자기에 대답이. 그거는 어떨 때는 3번 찌르고 어떨 때는 5번 찌르고 이런 식으로 또 답을 딱딱 만들어내 버려요. 그러면 그걸 또 받아 적어요. 배우는 사람은. 역시 선배님이 많이 한다. 후배 입장에서 받아 적어요. 그 다 헛고생이거든. 그래 하는 거는. 예. 그렇게 받아 적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란 말이 있죠.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엿장수가 가위를 1분에 몇 번 올려라 하는 그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엿장수 그러나 엿장수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 원칙은 상황기론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하면 상황에 따라. 그리고 뭘 알아야 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기본, 그렇죠. 기본, 학문의 기본 아닙니까? 학문의 기본, 그렇죠. 기본을 확실히 안 상태에서 이 상황이론을 제공해야 되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또 상황이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문은 기본이 중요한 것이고, 그 기본을 확실히 하려고 그러면 반복하지 않으면 확실히 모르게 된다. 그 상황이론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 문법하고 결부식 뭐 여러분 좀 따분할 겁니다만, 우리말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영어로 설명하면, 그는 김치를 좋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게 언어입니다. 그렇죠. 언어. 예, 말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말 배울 때는 뭐 이런 까지 깊이, 영어를 배우니까 자연히 뭐냐면 이걸 주어라 그러죠. 주어. 좋아한다. 이걸 동사라 그러죠. 동사. 예.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동사. 이걸 또 이것도 동사거든요. 말했다. 예. 동사인데 한 문장에 동사가 2번 나왔다 그렇죠. 이걸 또 문법적으로 요거는 종속절의 동사고 요거는 주절의 동사다. 이렇게 문법을 가르쳐. 얼마나 어려워요. 주절, 종속절, 뭐다. 동사 이거 설명이 돼가지고. 예. 그리고 동사는 좋아하는 거는 현재 좋아한다는 말이고, 말했다는 이거는 과거 했다. 그래서 이건 동사 과거 시제래. 과거 시제. 예. 이거는 현재 시제다 이거지.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인용보를 해가지고, 이건 인용보,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직설법이래. 직설법 외우면 직접 화법이래. 직접 화법.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들려주는 거, 그렇지? 그 사람이 나는 김치를 좋아한다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또 뭐가 돼야 되냐면 나는 한 말 더 해야 되겠죠. 이거는 주절의 주어, 종속절의 주어, 이거는 주절의 주어라 이랍니다. 그렇죠? 이런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별로. 근데 어디가 어려우냐 하면요. 이거 그 사람이 했는 말을 그대로 녹음기처럼 들려주는 걸 직접 화법이라고 이걸 풀어가지고 인용보를 없애버리고, 인용보를 없애버리고, 그 사람은 지가 김치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사람은 지가 김치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는, 나는 했지만 나는 뭐라 할 건다. 그는 말하기를 지가, 그렇죠? 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문장을 바꿔줄 때는 어떤 법칙이 있다. 법칙이. 이 법칙이 화법 전환과 시제일체라는 문법이란 말이죠. 이 문법이 얼마나 골머리 아프고 암기상이 복잡하냐면요. 이거 하다가 전부 문법 다 포기당하는 겁니다. 주절에 주어가 1인칭이고 2인칭이고 3인칭인 경우와 종속절의 주어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이게 간접 화법으로 바뀔 때는 1인칭은 뭐 1인칭으로 바뀌고, 이게요 공식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게 시제가, 동사 시제가 12가지 아닙니까? 12가지 중에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요거는 뭐는 뭐로 바뀌고, 12가지 중에서 그렇죠. 현재 진행은 뭐로 바뀐다, 과거 진행은 뭐로 바뀌고, 현재는 뭐로 바뀌고, 미래는 뭐로 바뀌고. 예? 또 요것이 현재일 때는, 요것이 또 과거 완료일 때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요. 더 이상 습득이 안 돼요. 자기도 몰라.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법 학자들은요 평생 연구합니다. 자손 대대로 학자들, 그렇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때부터 학자들이 이런 거. 그러나 수백 년, 어떻게 보면 수천 년을 문법 학자들이 문법을 연구했지만은 결론은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학자 자기도 문법을 모른다는 거지. 이거 참고로 들어두시면, 이거 들어두시면 여러분 다 응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문법 학자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요. 아이들에게 현재 시제에 대해서 교육을 자신있게 합니다. 현재가 이거. 현재 시제는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조동사 will은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이 문법이 엄청 복잡해요. 단어 하나만 해도. 그래서 이걸 뭐하냐면 미래 시제, 미래 조동사, 그렇죠. 미래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는 will과 shall 두 가지가 있대, 그지? 뭐 비공이 두 거는 또 빼놓으라도 두 가지가 있는데, will과 shall에 대해서요, 학문이 엄청 복잡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사들이, 영어 선생들이 어린 학생 앞에서는 지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will, shall, would, shall, 단수미를, 의지미를 공식표를 딱 만들어가 외워라 그래요. 학생들이 외울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근데 그게 전부 사기예요, 사기. 그 공식 사기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은 사기라는 걸 압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외우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 사기야 하는 자기가 알아요. 왜?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뒷구멍은 또 연구합니다, 아시겠죠? 저끼리, 선생님들끼리, 박사들끼리 문법 연구 학회라 그래가지고,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전국 모임, 지방 모임. 그거 이야기하면 의의가 없어. 그 사람들 밥 먹고 연구하는 게 그밖에 없어요. 윌체지가 연구한, 학생들이 가르쳐 놓고 보니까 그 지식은 단순히 의지미를 하다 맞아, 그거. 애들이 머리 터지게 외우잖아요. 전부 엉터리야, 그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연구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학술 토론을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이놈의 이거 내가 이걸 결국은 내가 성부를, 내가 이걸 비밀을 밝혀야 돼가지고, 두 사람이 간대, 두 사람이. 니하고 내하고 뜻을 맞춰가지고, 두 사람이 휴가 내가지고, 아시겠죠? 휴가서 제출하고 나서 어디 가느냐? 영국에 가서 일주일, 미국에 가서 일주일, 해외 출장을 가는 거야. 이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예?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선생들끼리 뭐 또 지금까지는 이걸 답이 안 나왔으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윌셀에 대한 비밀을 밝히고 오리라. 실제로 그도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해외 그 비싼 항공료 해가지고요. 그 영국에서 일주일 동안 이 골목에다 가보고 저 골목에다 가보고 그 영국 사회를 발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녹음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윌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현장 영어, 그렇죠. 실제로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실질적으로 윌셀을 어떻게 쓰는지 이걸 내가 현실 감각 밝혀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영국 사람 뭐 한 500명 상대로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죠? 해보니까 영국 사람은 윌셀 중에서 쉘을 많이 쓰는 걸 통계 조사가 나왔어요. 정직하게 조사해, 정직하게. 예? 그 비싼 비용 들어가 휴가까지 내고 할 때는 말이죠. 보통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그래, 맞다. 영국에서는 500명 중에서 270명이 쉘을 쓰더라. 이런 결론을, 이거는 정직하게 현장 영어를 조사한 거예요. 학문적이 아닌 현장 영어,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비싼 비용을 치러서 조사한 이 결과를 딱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미국 갑니다. 아시겠죠? 미국에 가서 또 조사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막 진지하게 열심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은 그 신기하게도 쉘보다는 위를 더 많이 쓰는 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500명을 상대로 조사하니까 미국 사람은 위를 280번 쓰고 나머지 쉘을 뭐 220번 정도 쓰다, 이런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가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가고 많은 여러 사람이 가는 게 좋죠, 그렇죠? 두 사람이 갔대요. 두 사람이 가지고 일치된 그 결과를 가지고 학자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다고 학술적으로 발표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발표가 가치가 있는 발표다 해가지고 그때가 몇 년도다, EBS, 우리 KBS, EBS 방송이죠. KBS가 아닌 EBS 교육방송의 영어, 고교 영어 교실, 그 전국 학생들과 모든 전국 국민들이 그 방송 듣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게 발표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단수미래, 의지미래, 공식표 그거, 뭐 이미 외웠으면 할 수 없고, 안 외운 사람은 구태여 고신해서 외울 필요 없다 이거지. 이미 외운 사람은 그냥 외운 대로 참고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사한 이 결과, 이걸 따르라, 이렇게 방송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영국 사람은 쉘을 많이 쓴다는 걸, 이걸 알아라. 아시겠죠? 여러분이 영국에 가면 가급적이면 쉘을 많이 쓰라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게 교육이에요. 영어 교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에 가거든 가급적이면 위를 많이 써주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이 융통이 잘 된다. 소통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 아닙니까? 제가 누굽니까? 못되다 그랬죠? 저놈 저 엉터리 그 교육하는구나 딱 밝혀내버리잖아. 야, 뭐 때문에 상황이론을 아는 사람이 상황이론 때문에. 이 상황이론 발견한 건 옛날입니다. 잔정을 놓고 할 때 발견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옛날에 발견한 거예요. 상황이론 아는 사람한테는 딱 고개 걸려들어버려요. 저 엉터리 교육이라 하나 걸린다면.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진지하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현장 영어를 조사가 왔는데 이게 왜 엉터리냐? 저를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이 뭔데 이걸 엉터리라고 하느냐? 이거는 엉터리 정도가 아니고 사기. 아시겠어요? 사기라 이 말이죠. 애들 앞에, 국민들 앞에 사기치는 행위라 이 말이지. 이게 상황이론이 이게 사기라는 걸 증명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의 뭐냐 하면, 여론조사라 합니까? 그죠? 통계조사입니까? 통계조사. 통계 결과는 상황에 따라 바뀐다. 상황에 따라 1000번, 10,000번 바뀐다. 이 말이죠. 상황이란 별거 아니에요. 이걸 정답이라고 방송으로 교육하는 그 사람이나, 이걸 믿는 사람이나 또 있더라도. 누가 또 옳다 그렇다 할 거 없어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구나. 연구한다고, 현장 조사한다고 고생만 했네, 가고. 그래 봐도 된대, 말. 자, 이게 왜 엉터리냐 하면요. 상황에 따라서 답이 바뀐다 하면 이거 하나만 딱 짚어버리면 이 금방 나오네,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노무현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하고 대통령 후보라고 그죠? 붙었죠. 투표일 2달 전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누가 앞섰습니까? 그럼 이해창이 확실히 되겠네, 그죠? 그럼 항상 그 조사가 그대로 나옵니까? 다음에 또 조사하니까 누가 비슷비슷하다, 뭐 그렇죠? 어쨌든 투표 직전까지 이해창이가 유리하다 나왔는데 결과는 왜 나왔습니까? 실질적인 결과는. 그리고 여론조사 해보면요, 바뀝니다. 지금 정치인 그 지지도 조사하면 항상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시 조사를 해보게 되면요, 쇠를 많이 쓰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조사해보니까, 일주일 동안 조사를 보면요, 반대로, 쇠는 235밖에 안 써요. 이렇게 결과 나올 수 있다, 이거지, 이거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진리처럼 학문을, 정통인 것처럼 발표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이거는 영어 교육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우리 세상에는. 엄청 많아요. 이런 현상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 바로 이 사회요법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혈자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이 혈자리 이게 자기가 연구했는 결과라 이거지. 제가 볼 때는 안타깝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영어 문법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거 또 뭡니까 우리가 잔존어법에 혈자리 정하는 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판이나 종교판이나요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면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옛날에 저 기억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토끼가 낮잠을 자다가 사과가 자기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자다가 사과에 머리를 딱 맞으니까 자다가 맞았으니까 사과한테 맞았다는 건 모르잖아요. 일단 머리를 맞아가 느낌이 안 좋아서 잠을 깼는데 깨놓고 보니까 잉하죠, 여전히. 그렇죠. 찡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동영상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했던 얘기 가급적 안 하려고. 반복이니까 한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 보니까 하늘이 뭔가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죠, 어지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과한테 머리 맞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막 어지럽고 하니까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하늘이 무너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토끼가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다 빨리 피해라. 그러니까 주변 모든 동물들이 토끼 말 듣고 어쨌든 피난 갔다 피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서 우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동물들이 끝없이 하늘이 안 보일 때까지 하늘이 없는 세상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이 없는 곳을 찾아야 돼요. 하늘이 없는 세상을 찾아서 끝없이 필요해요. 하늘 없는 세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야.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그게 애들한테 뭐 토끼 이야기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세상을 뭐 풍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 이 말이죠. 지금도 똑같아요. 엄청난 많은 각 분야에서 토끼가 이런 거짓말을 해가고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끝없이 피난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끝없는 고생길을 간다. 이게 의술에도 그렇고, 그렇죠? 영어 문법도 그렇고, 그 외에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어, 지금. 자, 그러면 상황이론 요걸 알면 이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회요법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상황이론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혈자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정답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혈이 무엇이다 하는 걸 확실히 알고, 병의 원인은 혈관이 막힌 데서 원인이 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면 병을 치료하는 기본 정답은 이 어혈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의문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자리를 해야 되는지, 얼마를 뽑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의문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상황에 따라서 풀어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 말이 쉽지 상황에 따라 한다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만 정확하게 알면,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 그 책에 나온 거 보면 어혈의 성질, 그렇죠? 어혈의 성분이 아니고 어혈의 성질. 어혈은 따뜻하게 열을 가해주면 연해진다, 그렇죠? 연해지가 잘 나온다 이런 거. 또 한 자리에 어혈의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어혈이 이렇게 폭넓게 깔려 있는데 여기에 부항거래가 땡기니까 지독하게 안 빠지더라,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 고목나무 뿌리를 한꺼번에 뽑으려면 안 뽑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잔뿌리부터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뽑아내면 뽑힌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그렇죠? 요런 기본적인 사항, 요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딱 생각해보게 되면 답이 다 나온다는 얘기거든. 예. 그러면 눈이 어둡다. 눈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눈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혈액순환이 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혈액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없어야 할 것은 없어야 한다. 이게 맞아줘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눈에 어혈을 뽑아갖고 피가 잘 도는데도 효과가 없다 하면 그 원인은 어디 있다? 피는 잘 도는데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래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콩팥이라든지 폐라든지, 그렇죠? 소화 기능이 나쁘면 영양분이 못 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먹어줘도 소화 안 되는 사람은 바짝 말라가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맞죠? 그 영양실조 빈혈 오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먹기는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굶으면, 단식을 오래 하면 그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전에 그 무슨 그 단식 투쟁했던 그 무슨 스님, 뭐 도롱뇽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 방송에 나왔어요. 단식을 뭐 얼마 20일 했다든가 하니까 이제 사람이 막 죽을 듯 말 듯 하는데 눈이 안 보인대. 예. 그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눈이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단식을 안 먹으면, 굶으면.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기본 장기들이 일단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눈 주변에 어혈이 있다면 이 어혈이 채워져야지 눈에 피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아무리 피가 깨끗하고 맑아도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곳에 눈 속에 피가 도달하지 못하면 또 눈은 병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통이 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피는 도는데 어지럽다. 즉 피에 있을 것이 없고 뭡니까? 이것 때문이다. 이래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면 시간은 문제지. 그렇죠? 시간은 문제지. 그 눈병을 고치는 답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콩팥 기능이 나쁘다, 폐 기능이 나쁘다 하게 되면 눈이 지금 아주 급한 건 아니다. 눈이 당장 지금 너무너무 급하다, 빨리 눈을 보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긴급한 문제라면, 그럴 때는 콩팥 기능이 어쨌든, 폐 기능이 어쨌든 간에, 그렇죠? 최소한 콩팥 기능이 살아있고 폐 기능이 어느 정도만 살아있다면, 그렇죠? 급할 때는 눈에 피가 돌게 하는 게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빨리 효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콩팥 기능이 나쁘고 폐 기능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눈 주변에 쌓여있는 어혈을 채워가지고
눈에 피가 안 돌던 피를 돌게 해버리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렇죠? 긴급할 때는 그 자리를 먼저 사일해준다 이런 게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 상황에 따라 자기가 결정해야 되지. 아, 이 사람은 눈은 좀 안 보여도 괜찮다. 그렇죠? 눈은 안 보여도 집에 좀 방 안에 지낸 사람이지. 운전하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죠. 운전하면 당장 운전 못하면 굶어 죽는다 할 때 그때 말이지. 그렇지 않다면 눈이 급한 거 아니니까 눈은 당분간 좀 얻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콩팥이나 폐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콩팥이나 폐부터 먼저 사야 되겠죠.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게 이거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전화 가지고 답을 말해달라 그래요. 예. 아, 그거는 내가 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왜 그래요? 왜 대답을 해피해요? 막 이렇게 따집니다. 야, 그러다 전화상으로 음성 높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야, 그렇게 해서 상황적으로 판단하면 나오는 것이고 원리에 입각하면 그 상황적으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다. 이런 그런 말씀이거든요. 야, 조금만 고생하시면 오늘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기 때문에 잠깐 내 영어 이야기하다가 내가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말아버렸네. 자, 당신 그 이야기 왜 했나 할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뭐냐면 이걸 지워버렸네.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좋아한다는 현재 시제인데 말한 사람이 말한 것이 현재가 아니고 과거일 때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 전에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죠? 10년 전에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할 때 이걸 간접적으로 간접화법으로 풀었을 때는 그 사람은 직접에서는 내가 좋아한다 그랬지만 이걸 풀었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가 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했으면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해야 되겠죠. 자기 아버지가 김치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말할 그 당시 과거에 좋아했기 때문에 좋아한다를 과거로 바꿔야 된다. 좋아했다라고 바꿔야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문법 강의를 들어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당시 김치 좋아하는 거지. 그렇죠? 말할 그 당시에. 나는 나는 말할 그 당시가 과거이기 때문에 김치를 좋아하는 것도 과거 그 당시에 좋아하는 것이고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말할 그 당시에 과거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간접으로 풀 때는 좋아했다고 사랑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문법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만 외우면 쉬운데 이 공식이 끝없이 많아요. 시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 산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당시에 여기지. 그렇죠? 지금은 그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가 거기에 산다. 거기에. 그래서 여기는 거기로 바뀌더래요. 여기는 거기로 바뀐다. 그 지금은 그때로 바뀐다. 온갖 복잡한 공식들이 끝없이 많다 이거지. 못 외워. 너무 많아서. 암기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이거냐? 실컷 외우게 해놓고 나서 이 공식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대. 이 공식대로 하면 안 되는 지금 외외사항. 이 사건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이건 단순한 개인 사정이잖아.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할 때는 또 이래라 하면 안 된대. 역사적인 사실. 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거. 역사적인 사실은 이 공식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또 습관적인 동작은 또 안 된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또 진리를 말할 때는 또 안 된다. 공식이 또 끝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똑똑한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선생님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은 왜라 그러는데 88년도 올림픽에 우리 형님이 선수로 출전했다 하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봐야 됩니까? 말해야 합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대답을 못해요. 너 형님 이름 뭔데? 네? 대답을 못하고. 다시 말해서 너그 형님이 88 올림픽 경기에 참석했다 하는 그거는 역사적 사실을 봐줘야 될지 안 봐줘야 될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지. 또 습관적인 동작은 왜라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 습관적인 동작이냐 아니냐 물으면 그게 또 구분이 안 돼. 김치를 좋아하는 게 습관적인 동작인지 그리고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게 습관적인 동작이냐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남의 일인데. 그렇죠? 한마디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죽도록 연구해도 결국은 문법은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어제 빗나갔네.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말했다 그렇죠. 말했다가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로 바뀌어야 되고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로 바뀌고 현재 진행은 과거 진행은 바뀌고 문법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했다 하는 이 말이 과거는 맞아요. 그러나 과거는 맞죠. 그러나
과거 중에서도 온갖 과거가 다 있다. 온갖 과거. 이게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으면 무한대소이론 그랬죠. 무한대소이론에 무한수 이론이 나옵니다. 무한수 이론, 무한대소이론 이게 무슨 거예요? 아무도 이거 발견 못한 거 제가 발견한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그냥 과거가 아니고 과거 중에서도 온갖 과거가 다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과거도 하나만 있다면 그냥 그 공식 외우고 끝나면 되는데 과거 중에서도 온갖 과거가 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뜻 금방 이해가 됩니까? 그냥 우리가 수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의 문법 시간에 과거 하면 과거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과거도 또 있다는 거지. 그걸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자, 왜 과거도 수만 가지가 있느냐? 수만 가지가 아니고 무한수. 끝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1초 전은 과거입니까? 아닙니까? 1초 전은 과거에 맞죠? 그렇죠? 1시간 전, 1일 전, 2일 전,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그렇죠? 다 과거죠? 맞죠? 그래서 과거라 하더라도 같은 과거가 아니고 1초 전에 과거가 있고 10년 전에 과거가 있고 100년에 과거, 그렇죠? 맞죠? 과거의 종류가 몇 가지인데 이 사람이 내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그 말한 때가 언제냐, 100년 전에 그 말 했느냐, 1년 전에 그 말 했느냐, 1초 전에 그 말 했느냐, 이걸 따지지 않은 거, 이걸 안 따지면 그런 엉터리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과거도 5만 가지의 과거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콩팥을 사회를 5번 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상황 이론을 몰라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혈자리 묻는 사람, 예, 사는 망상 때문에. 상황 이론대로 풀면 답이 다 풀린다는 거 아시겠죠? 다 풀리게 되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년 전의 과거에 나는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면 그죠? 그 사람이 100년 전에 살아 생전에 그죠? 제가 김치를 좋아했다고 좋아했다고 하면 되죠. 100년 전이 아니고 이제 방금 1초 전에 1시간 전에 그 말했다 그죠? 1시간 전에 그 사람이 그런 말 한 것을 내가 옮긴다 그죠? 그 사람이 1시간 전에 말하기를 지가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1시간 전에 김치 좋아한다면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좋아했다고 말했다가 아니고 김치를 좋아한다 하더라. 맞죠? 좋아한다고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이게 과거면 이것도 과거로 바꾸라고 그런 뭐 같은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기란 말이지. 범죄라 그래. 그래서 내 개정영문법 책을 본 사람 중에는요, 서문기본 저자주가 당장 잡아가 감옥에 가다라 그런 사람은 많다고. 사기라고요. 그 내가 그랬죠. 서문기본 영어 지도 일본 책 뺏겨갖고 일본 놈도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가르치는 데를 배웠다. 최종 책임은 미국의 영국의 최고 언어학자들이 만든 문법이다. 예? 서문기본 저자 송서문이가 만든 문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국의 미국의 자기 그렇죠 본토박이 아닙니까?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영어를 가장 잘하는 머리 좋은 미국 영국의 본토박이 언어학자들이 혼자도 아니고 수천 명이 언어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마다 그렇죠. 학교마다 그 영어 학문을 가르치는 이것도 1년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적어도 1000년 전부터 문법 연구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1000년 이상 수많은 수제자들이 뭡니까? 천재들이 학자들이 연구했는 문법 또 여기다가 세계 언어학자들이 영어 배우는 모든 학자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문법의 결과는 사기다. 이게 보통의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문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법 분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 종교, 그 외에 철학이라든지 그렇죠. 뭐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상, 예. 뭐 제자백과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 부분이 이런 현상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토끼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 피난길 가는 그 현실이 우리 현재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이 말이지 지금. 예. 그 사회로부터 그런 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죠? 누가 이게 혈자리라고 하면 그걸 다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상황 이론에 따라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 시간 다 돼가면 네, 조금만 더 하고 마치죠. 제가 질문도 많이 좀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질문 들어보면 다 뭐 비슷한 걸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또 이상한 소리 한다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해하시고 뭐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상황이론 가능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상황이론 이게 너무나 쉬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는 무한수로 바뀐다. 무한수로. 에? 조금 전에 과거 시제 그랬는데, 과거 시제도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1초 전, 2초 전, 3초 전, 1년 전, 10년 전, 100년 전, 그렇죠? 이래 따지면 이게 몇 가지입니까? 무한수예요, 무한수. 야, 이걸 무시하고 그냥 과거는 똑같은 과거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영문법에 모든 윌시알 단순미를 의지하면 모든 문법이 상황이론을 어겨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세계 모든 은학자들이 죽을 고생했고, 그 자손들이 아직도 문법 배운다고, 지금은 안 그랬겠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아직도 그런 문법 가르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법 이거 내가 퇴치하려고 몇 년 고생했습니다. 야, 뭐 저절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말 잘못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감옥도 갈 수 있고, 야, 제가 그런 위기도 생겼습니다. 네가 뭔데 이 세상 영어학자들이,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문법을 엉터리라고 네가 학생들한테 그런 발표, 제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영어 교육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교육부 차원에서 나를 집어넣어 버려 그랬어요. 저거 가만히 놔도 마치 물고라지 한 마리가, 그렇죠, 혈탕물 일으키듯이 그런 짓 한다 이랬잖아요. 그래 제가 이겼잖아요, 결국은. 자, 이 상황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이론이 알고 보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이 상황이론이고 어떻게 발견했노? 뭐 어떻게 우연히 발견한 거죠? 모든 발견은 우연이 아닙니까? 뭐 발견하려고 뭐 노력했습니까? 가다 보니까 만원짜리 지폐 하나 발견하고 주스만 발견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발견인데, 근데 또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뭔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상 그만 살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지.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왠지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팔도 부러뜨려 보고 다리도 부러뜨려 봤어요. 그게 그때 얼마나 부러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골절이 되어버리는 건지. 애들하고 씨름하고 놀다가 청마루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팔을 하도 부러뜨리다 그러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뭐 기부스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팔 부러뜨렸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팔이 부러져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주사 놔주고 가고 막 이런 했죠. 그래도 다리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병이 피부병, 버짐 가는 거, 부스럼 이런 거는 왜 사고, 학교 결석 엄청 했어요. 초등학교 보면요, 병으로 결석한 날이 너무 많아요. 농사세련 농사도 온다고 결석 많이 하고, 학교 사실 결석 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사를 많이 맞은 게 원인인지 약도 먹고, 이게 뭔지 나중에 18살, 19살 되니까 치명적인 병이에요. 치명적인 병이에요. 책상에 앉아있지를 못해. 앉아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병이 오더라는 거죠. 그 병원 가면 진단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죽는 길밖에 없다. 병원에 의사도 병명도 모르는데, 병명 모르니까 처방도 안 해주더라고. 그렇죠? 감기 같으면 감기약을 주면 되는데, 병 이름이 있는데 약도 안 주더라, 이 말이지. 우리가 가능하다 하는 거 알고 그런지 약도 안 주대.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할 때 들어오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찾고 부처님 찾습니다. 그래, 어쩌지 하다가 이걸 발견했다니까요. 이걸 발견하고 내가 병을 떨치고 살아났다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내가 설명이 다 되죠. 그때는 설명이 다 되는데, 왜 이걸 발견하니까 병이 난다 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알고만 간단해요. 그냥 모르고 보면, 이상한 거 발견해가지고, 이게 마치 무슨 영적인 것처럼 병을 고쳐대고 하면 신비하게 보이는데, 신비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상황이론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상황이론을 발견한 게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한 무한대소, 그때는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은 내가 나중에 지었지. 이 이름 아직 아무한테도 써먹지 않았습니다. 발표 안 했어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발표 해놓은 게 있는데, 무한대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알고 보면. 무한 가는 거는 한도가 없다는 말이고, 클 대자 작은 소자거든. 그렇죠? 크고 작음에는 한도가 없다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철학하시는 분,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도 닦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나 수많은 스님 강의도 내가 들어보고, 목사님 강의도 들어보고 했지만은,
무한대소 이론, 이런 용어 자체를 안 쓴다 하더라도 이 무한대소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설명을 하는 걸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한대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이 뭡니까? 이 우주, 그렇죠? 예, 삼라만상 모든 것에는 무한대소 이론이 적용된다는 거거든. 예. 크기를 따지면 끝이 없이 크고, 작기를 따지면 끝없이 작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 보면 이걸 모른다는 게 다 나와요. 과학자들 보면 예를 들어서 물질의 최소 단위를 밝히려고 지금 인터넷에다가 보세요. 물질의 최소 단위 가면요,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질의 최소 단위는 처음에는 원자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라 나 끈질로 학술이 계속 바뀝니다. 답이. 학자들끼리 경쟁해요. 이거 정답 찾으려고. 저 물질의 최소 단위, 가장 작은 걸 말하거든.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인지, 그 크기가 얼마인지, 예? 몇 억분의 1mm인지 이런 걸 찾으려고 그래요. 자, 이런 경쟁은 헛경쟁입니다. 문법 연구 아무리 해봐야 헛고생이듯이. 아시겠죠? 창조 이론이 정답이냐, 예? 창조론이 정답이냐, 진화론이 이런 거는 아무리 따져봐야 헛고생이에요. 정답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한대소론이라는 것은 바로 문법에 적용되는데, 동사 과거 시제라고 뭐뭐 했다. 과거 시제도, 과거도 수많은 종류의 과거가 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빈부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라 그러죠. 빈부격차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목숨 걸고 정치하잖아요. 그렇죠? 정치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나라냐, 어떤 놈은 많이 가지고 어떤 놈은 적게 가지고, 그렇죠? 이게 세상이냐, 이게 지옥이지. 에? 어떤 놈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고, 그렇죠? 이게 세상이냐. 이런 세상은 하루 속에 썰어 없애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논리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치가들도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도 빈부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피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무한대소 이론 이거 모르고 하면요, 그 피나는 노력들이 헛고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부작용이 엄청 커져 버립니다. 그 부작용이 가장 컸던 사례가 있죠.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맞죠? 공산주의 혁명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혁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빈부격차를 없애자면 어쩔 수 없다는 거거든. 똑같이 잘 사는 세상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구의 인구를 절반 정도 죽여도 좋다는 게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에요. 맞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에 거기에 대해 긁어치는 사람 있죠. 모조리 다 죽여도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 나오잖아요. 수단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수단은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학문. 예.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죽여라. 그게 방해되나, 맞죠? 반동부자면 죽여라 합니까? 혈육도 반동분자, 혁명에 방해될 때는 죽여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미친 게 아니에요. 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유토피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여야 된다. 방해되는 거는. 그런 이론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무한대소 이론은 모르기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예.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말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곳은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이 절반이 죽더라도 피난길 가야 되겠죠. 피난길 가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맞죠? 피난길 가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피난길 가보세요. 그래. 목숨만 날 살리라 하고, 그러면 날 살리라 피난 가보세요. 예. 그런 현상이 이 지구상에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일어난다. 그 왜 그러냐? 무한대소 이론을 모르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자, 무한대소 이론에서 이게 이제 상황 이론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상황 이론으로. 예. 무한대소 이론이라고 여기까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무한대소 이론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이게 만물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형 물질과, 그렇죠? 무형 물질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 무형의 물질도 만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뭐 안 들어간다 하면 알 수 있지만은 들어간다. 그 우리가 만물 하면 이게 명사입니다. 그렇죠? 명사.
명사가마 뭐 돈, 황금, 돌, 뭐 나무, 그렇죠. 이 다 물질 아닙니까? 예. 그 뭐 나무도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죠, 그렇죠. 예. 뭐 돌도 큰 돌, 작은 돌이 있는데 우선 이 우주에는 모래알처럼 작은 것과 태양처럼 큰 것과 태양이 지구에 100만 배, 200만 배가 100만 배가 그렇죠. 또 태양보다도 80억 배 큰 별들이 우리 지금 관측에 나오거든요. 그 별 이름이 있습니다. 저 별은 태양보다도 80억 배 크다 그냥 답이 나와요. 예. 지름이 2000배가 크면 80억 배 나옵니다. 예. 자, 이래 가지고 가면요. 그런데 80억 배 큰 게 이게 끝이냐 하면 이거보다 더 큰 별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아무리 더 커봐야, 더 커봤자 무한대는 있느냐 이거지. 무한대로 큰 건 없지 않느냐?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한대로 큰 별이 있다 이거지. 무한대로 크다 하는 것은 이 태양보다도 수억 배 곱하기 수억 배 곱하기 수억 배 또 곱하기 그런 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별. 그 별이라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물체가 있다 이거지. 여러분 없는 줄 아세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점인 줄 알고 보니까 이 점을 현미경으로 잘 분석해 보게 되면요. 핵과, 그래서 나 과학을 잘 모르겠습니다. 핵과 그 주변에 전자가 그렇죠. 그 태양이 있고 그 주변에 지구와 목성, 토성, 화성이 빙빙 돌듯이 또 물질을 분석해보면 아무리 적은 원자도 그 속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수백 개 이런 전자들이 그 주변에 돌고 있죠. 즉 태양계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다 그래요. 자, 이래 나가게 되면 이 은하라는 것도 중간을 중심에서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는데, 그래서 가면요, 이 수많은 별들이 모이게 되면 또 하나의 별이 되는 겁니다. 그 모인 것 자체가 별이 돼요. 가까이서 보면 별이 아니지만 저 멀리서 보면 별이 되고, 하나의 별인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보니까 여러 개가 모인 겁니다. 맞죠? 여러 개 뭐라 할까 뭔가 모인 거예요. 가스도 모이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80억 배 되는 크기의 수많은 별들이 모이면 또 하나의 별이 되는 겁니다. 별과 이 태양과 이 별과의 거리는 수천만 광년, 수억 광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 전체가 하나의 별이에요. 별, 물질이 하나의 물질, 하나의 돌멩이처럼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럼 우주보다도 더 큰 별이 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우주가 또 수많이, 그래서 다중우주, 우주가 또 끝없이 모여가 있다. 이런 우주를 하나 모이면 다다중우주. 이렇게 해서 이 우주는 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색적 시공, 공적 시공,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공적 시색, 색적 시공이죠. 예. 근데 그거는 도로 좀 닦았다는 스님들이나 철학가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은 공적 시색이요, 색적 시공이라서. 그게 뭐냐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대학생들 그 철학 교양 과목에 들어가도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하는 말 나옵니다. 그 말을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한다 그래요. 또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 어떤 스님, 유튜브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데, 법륜 스님도 그 공적 시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주문이 들어가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알쏭달쏭한 이해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 가보세요. 공적 시색 이거 찾아보면요,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이 그렇게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여기에 들어가면 없는 것이 왜 있는 것이라 하는 게 금방 나오고, 영원이 순간이고 순간이 영원이다 하는 그 말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공적 시색 이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얘가 느껴지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요, 무한대수 이론 하는 말이 그래 들어가면 완벽하게 이게 증명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크기는 끝없이 아무리 쪼개도 끝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무한대고 끝이 없고, 큰 것도 우주는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 무한대가 또한 그 자체가 유한대로 그렇게 말을 바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년밖에 못 산다 하지만 100년이 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영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요 이야기 길게 하면 어려지니까 진짜 되는데 피하기를 하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말게요. 무한대소 이론에 들어가면 유형의 물질, 무형의 물질, 좀 말하자면 형이 상하, 형이 하하게 가는데, 형이 하하인가 상하인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점을 하는 게 있죠. 점을은 물질로 따지면 물질인데,
부하면 이거는 또 추상명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추상명사가 되지만은 사실 부 속에는 돈도 들어있고, 뭐 곡식도 들어있고, 그렇죠? 황금덩어리도 들어있는데, 이러 보면 또 이 무형물질이 유형물질로 또 같은 뜻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고 인간 세상에는 보면요.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게 마련해, 이게. 이게 우주 질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자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끝없이 엄청난 끝없는 재물을 가진 부자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뭐 수천억 대가 아니고, 수조억 대가 아니고, 수조억 달러 단인 그거에 수천 배, 수만 배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끝없이 많다는 겁니다. 어렵죠, 그죠? 자,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심지어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생명까지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이 현실을 사람들은 하느님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이 있다면 세상에 이룰 수가 있느냐 이거지. 가진 사람은 끝없이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끝없이 못 가져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이게 그 혁명을 위해서 부모도 죽이고, 그렇죠? 공산주의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아도 죽은 것 못지않게 불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무한대소이론을 알면요, 저는 공산주의 혁명할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왜?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똑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려고 해도 그거는 처음부터 불가능이거든. 불가능해요, 그거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야, 10분 나누면 끝내겠습니다. 10분. 야.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 들어갑니다. 야. 상대성 이론이 또 들어가면 쉽게 풀리죠. 그 무한대소 이론하고 상대성 이론, 이게 상황 이론보다 앞섭니다, 사실은. 야. 상황 이론, 이거는 우리가 문법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상대성 이론, 이거는 뭐 문법까지는 이것까지 안. 자, 이거 설명하는데 상대성 이론이 필요한데, 상대성 이론 알고 무한대소 이론 알고 이것만 알아버리면 그런 토끼처럼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는 것이지. 그럼 세상 사람 여러분 하늘에 무너지니까 도망갑시다, 이런 헛소리 안 해요. 그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불평등하게 사는 세상이니까 평등한 세상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토끼가 세상 동물들을 몰고 가듯이 공산주의 혁명을 주창한 사람이 레닌, 마르크스라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 같은 그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지. 마르크스뿐만이 아니겠죠. 그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세상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이론의 책을 썼고, 그 사람은 책을 쓰기만 썼지 책으로 나오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1권은 나오는 거 보고 죽었어요. 2권, 3권은 보도 못했어.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레닌이 그 마르크스의 이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레닌이 이제 그 책을 출판해가지고 세상이 벗들이 된 거거든. 그 수많은 사람이 토끼와 거짓말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 공산주의 이론에 동조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그 공산주의 혁명이 확산된 것이거든요. 그 토끼가 하늘이 무너진다 하니까 그 말 따라 모든 동물들이 동조하는 것처럼 같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르크스, 레닌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 무한대소 이론과 상황 이론 이것만, 상대성 이론 이것만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는 안 했을 것이다 하는 거는 아쉬움이 나오는 거죠. 야. 상대성 이론 요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상황 이론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저는 무한대소 이론이나 상대성 이론 이런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라 그러거든, 제가. 진리. 야. 진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아무나 진리를 할 수 있겠지만, 진리를 하는 것은 모든 보통 사람들이 항상 믿을 수 있고, 그렇죠? 항상 믿을 수 있고, 영원히 믿을 수 있고, 야, 영원히 어디서든지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누구나. 그렇죠?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옳소, 맞소. 그럴 때 그것이 비로소 옳은 진리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나는 생각이 달라 해버리면 그건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맞지만, 지 혼자만의 진리지. 이거는 만인의 진리다, 만인의 진리. 상황이라 하는 것은 수많은 상황이 있다, 그렇죠?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 6시에 일어나야 할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상황입니다. 맞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오늘 반찬을 뭐 먹을 것인가, 옷을 뭐 입을 것인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거지, 누가 네 노란색 옷 입어라, 빨간색 옷 결정해 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오늘 노란 옷 입었다고 그 다음에도 노란 옷 입으니까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옷도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모든 정답은 바뀐다. 아시겠죠? 그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불변의 진리로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무한대소 이론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심지어는 하느님도 이 이론을 거역할 수 없다 이거죠. 하느님도.
하느님도 이거는 거역을 못한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황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뿐만이 아니고 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 알의 모래, 한 마리의 벌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을 깔아서 존재해야 되지, 상대성 이론을 떠나버리면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상대성 이론은 뭐 속도와 뭐 에너지 법칙 이런 거 있죠. 나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배웠지만 잊어버렸는데,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그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상대성 이론은 뭐냐 하면요,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존재 원리, 존재 원리와 생성의 원리와 소멸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려 그러면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 버리면 설명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왜 사람이 똑같이 잘 살면 좋은데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졌냐, 이 말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왜 세상에는 모래도 있고 바위도 있고 돌멩이도 있는데 다 모래알이든지 다 돌멩이든지, 그렇죠, 모든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물질이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똑같은 크기를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모양이 될 수도 없고 똑같은 색깔도 크기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무한대소이론이고 상대성 이론이라고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작은 모래알도 아무리 큰 별도 그렇죠,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존재하는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얼마나 쉬운 말이냐면요,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나의 말 상대, 그렇죠, 상대가 없으면 내가 존재 못해요. 우리 마누라가 없는데 나라는 남편이 존재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대성 이론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간단해요. 요 모래알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 눈에 안 보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미경을 보면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위죠. 그렇죠. 위 맞죠? 여기는 여기는 아래죠. 그렇죠. 이쪽이 왼쪽이라면 이거는 뭐 오른쪽이죠. 그렇죠. 예. 내 몸뚱아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존재해야 되고, 아래쪽에 발이 존재해야 되고, 앞쪽으로 배가 있어야 되겠죠. 뒤쪽으로 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모든 만물이 존재하려면 앞뒤 좌우 상하라는 이게 상대입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이 존재해야 되고, 앞에 있으면 단독으로 존재 못한다는 거예요. 야, 지 홀로 단독으로 존재 못한다. 항상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내 몸이 크든 작든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래, 위, 좌우, 그래서 상하가 있어야 된다. 이 원리를 따라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추상명사도 그렇습니다. 추상명사, 이 바로 대표적인 게도 부라 해서 부, 그렇죠. 부자. 예. 부라 하는 것이 존재하려면, 이 낱말이 존재하려면 상대적인 존재가 있어줘야 존재하는 거예요. 왼쪽이 존재하려면 지 혼자 존재됩니까? 오른쪽 없이는 왼쪽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라는 게 있으려고 하면 아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라는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빈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키 작은 놈이 없는데 어떻게 키 큰 놈이 있습니까? 예? 키 작은 사람이 없는데 키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 공부 잘하나? 못해요. 걔가 지가 공부 못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 하면 뭡니까? 잘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죠. 지보다 공부 잘하는 놈이 없는데 못한다는 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상대성 이론에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래서 부자가 존재하려면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자, 여기서 잘 사는 사람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 못 사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존재 그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빛을 창조하고 모든 걸 창조했죠. 빛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둠이 필요하잖아요. 어둠. 그렇죠. 천사를 이 세상에 보내려 그러면 천사 하나만 보내면 절대 인간들이 천사를 알아보지는 못해요. 맞죠? 악마도 같이 보내줘야지 이게 천사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상대성 이론 이거 이용 안 하면요, 목사님들 하나님 설명 하도 못합니다. 들어보면 전부 엉터리예요. 내가 볼 때는 현설 수술하는 거예요. 예? 누가 지옥 가는지 누가 천국 가는지 분간을 못해.
죽어봐야 지옥 가는지 안다 한데 죽어봐야 지옥인지 천국 알겠든 뭐 살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간다 해놓고 나중에 기도해도 못 간다 그래버려. 이게 토끼의 거짓말과 같은 것이다. 에?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다고 빨리 도망가자 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에?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뭐 하면 천국 간다 그러고 들어보면 그게 아니야.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지옥 가고 신부님도 지옥 간다 그래. 왜 지옥 가냐? 과거 중에서도 온갖 과거가 다 있다. 온갖 과거가. 그러니까 해결 안 했다. 잘난 척 했다. 잘난 척 하는 게 지옥 가는 원인이에요. 혼란한 세상, 지금이. 예. 그래서 이런 걸 알면요, 우주의 모든 존재 원리는 상대성 이론으로 따른다 하는 거, 요거 알면 공산주의 혁명할 필요 없고, 그 외에도 풀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예. 그 제가 요걸 알고 18살 때 죽음을 준비하다가 살아났다 아닙니까? 야, 이상하죠, 그죠? 그 설명하면 또 길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 제가 그때 그 나이까지 진짜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왜? 어릴 때 가난하고, 또 다른 친구들 전부 중학교 가는, 나는 중학교 못 가고 공장 가다가, 또 어쩌다가 또 뭐 형이 넣어봐라. 너 내가 취직했으니까 학비 내줄 테니까 니가 이제 공부해봐라 해가지고, 아, 그래, 나도 공부한다 해가지고 마음먹고 했는데, 좀 하다가 병이 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만 와가지고 뭐 대학교 못 가고 공부 더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는 괜찮은데, 죽어야 된다 하면 내 딴에는 큰일 닥친 거죠. 그렇죠. 큰일 닥쳤을 때 내 혼자 뭐 교회도 가보고 뭐 스님 말씀도 들어보고 뭐 낸다는 막 노력해서, 근데 거기서 일단 답이 안 되고 혼자 이제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여기 우연히 그 길거리 10,000원짜리 하나 줄듯이, 그죠? 여기 눈에 딱 띄었잖아, 우연히. 요걸 가지고 꼬투리를 착착 풀어보니까, 내가 죽어도 괜찮네. 죽어도 하느님 원망할 필요 없네. 이거죠. 야. 왜? 무한대소 이론 알아버리면 죽어도 억울하지 않다. 대학 못 가도 억울 안 하고, 한마디로 억울한 게 다 사라져버려. 그래서 억울한 게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18살까지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고생했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내일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딱 떨치고 일어나니까요. 몸에서 에너지가 싹 솟아, 에너지가. 이상한 에너지가 돌더라는 거죠. 네, 진짜입니다. 그래 되니까 마음도 즐겁고, 육체도 마음도,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병이 싹 회복되더라는 거죠. 그래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 그때부터는 뭐냐 하면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의 자유라는 것이 와요. 진정한 자유. 예. 진정한 자유 같으면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거든. 명예욕, 재산욕, 출세욕, 그걸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전에는 나는 대학교 안 가면 인생 억울해서 못 산다, 대학도 문대학 가야 된다, 이런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출세욕,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니까 사람 몸에 진짜 에너지가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내보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 봐도 부럽지가 않고,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축복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40대까지 참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데 어릴 때 주사 많이 맞고, 결국은 내가 몸에는 병은 어혈이 많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 어혈은 빼지 않았으니까. 그 어혈은 결국은 40대 오니까 한계. 그때는 아무리 즐거운 마음 가져도 안 되고, 뭐 운동해도 회복이 안 돼요. 운동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환자는 저 사람이 운동 부족으로 병이 왔느냐, 이것도 보면 알거든요. 저 같은 병원은 운동 부족으로 온 게 아니고, 이때는 아니고, 이제는 결국 몸에 어혈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혈이 쌓였다 하는 걸 알고 어혈을 뽑아주니까 다시 새로운 또 삶을 사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론하고, 이것이 이제 왜 되느냐면, 상황이론이 이거구나. 이거 다 연결이 되거든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한대소 이런 것이 상황은 무한대다, 무한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 이 사람은 니는 대학 가야 될 사람과 가지 말아야 할 사람, 그렇죠? 남들이 대학 간다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가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대학 안 갈 사람이다 이거잖아. 나는 대학 가는 사람이 안 갈 사람이다 이걸 알았다 이거지. 그다음에 그 상황이라는 거 해가지고, 자, 이래 하면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상황이론 요거 하나 잘 활용하시면, 그리고 기본적인 거, 뭐 의열이 뭐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것만 확실히 이용해가지고, 제가 조금 더 한마디만 더 설명드리면, 이거는 수학 공부하고 같다. 수학 공부는 뭐 2 곱하기 3, 6이다. 이거 암기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꼭 시험 문제를 9단까지는 암기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15 곱하기 25 이런 것도 외워야 됩니까? 외우는 거 아니거든. 이런 거는 전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9단의 기본 원리, 그렇죠?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상황적으로 풀어놔야 되는 것이거든. 그렇잖아요. 야, 그래서 1 외워야 되고, 2 외워야 되고, 10까지, 9까지는 0에서 9까지 10개 숫자는 확실히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것만 가지고 안 되죠. 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죠?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에서 9까지, 0까지 10개의 숫자를 암기는 해야 돼요, 암기. 암기는 쉽지만은 이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리를 철저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10어짜리, 100어짜리 가는 진법을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암기가 아니죠. 꼭 시험 문제, 단원 시험 문제가 전부 원리 아닙니까? 맞죠? 원리. 예, 수학의 원리에 따라 풀어나듯이 기본 것까지 얼혈이 무엇이고, 혈액순환이 무엇이고, 뭐, 콩팥이 어디 있고, 뭐가, 콩팥은 어떤 기능을 한다 하는 거, 이런 거.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상황이론에 따라서 또 마치,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10 곱하기 20이라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10 곱하기 뭐 15라는 문제, 시험 문제가 끝없이 많다, 이 말이죠. 이 수많은 문제는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정보법 사열에 대한, 모든 의무는 그 기본 원리, 그렇죠. 기본 중요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서 풀어 나와주면 제 같은 경험으로는 답이 다 나오더라. 안 나오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다분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